그 가장 핵심 멘트가 되어서 거짓, 그리고 선동, 부정선거, 중국 세력 개입, 송영주도 잡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잡하고 전체주의자고 공산주의자라는 그 길에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이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구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처럼 정의와 진실을 온몸에 감싸고 있는 분들이 대구에는 정말 많다. 그래서 생방송으로 전국에 지금 스피스가 생중계를 하고 있는 이 모습, 대구의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담고 있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것, 그것 때문에 자청하고 왔습니다.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언젠가 보수의 대표주자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제가 처음 신인규 변호사 만났을 때 얘기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상욱이라는 사람인데요. 모든 것을 걸고 윤석열이 무너질지 무너지지 않을지 모를 때 혈혈단신으로 목숨 걸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와 만났던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 후배 정치 김상욱 모시겠습니다. 김상욱 딱 세 번만 외쳐줍시다. 시작!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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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김상욱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 고통의 나락 속에서도 오직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서 더 크게 인류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10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삶을 살아오신 오늘 이 자리에 진짜 아주 제대로 토크쇼 하기 위해서 제가 불러냈습니다. 근데 제가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연호를 5분만 해주십시오. 누가 나오면 됩니까? 시작!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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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선물과 함께 가장 뜨겁고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미리 나가신 분들은 후회하실 토크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좀 들어주십시오. 김상욱 의원 지금 좀 굉장히 바쁘시죠? 예. 사실은요, 제가 원래 3시 반에 기차를 해놨다가, 왜냐면 오늘 7시 20분까지 국회 의원총회 가야 되는데, 지금 의원총회 못 간다 하고 그냥 바로, 근데 본회의를 가야 돼. 오늘 또 법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4시 25분, 20분에는 출발해야 되는 마지막 기차를 좀 끊어놔서, 근데 안 가고 싶어요. 여기 너무 좋고. 우리 삼촌. 자, 첫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가든 가지 않든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상욱 출판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3번 연호를 해주시면서 김상욱 출판 기념회는 끝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제 출판 기념일 예. 송 대표님, 아니 하필 대구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마련했는데 패널 이렇게 세 사람 부른 이유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재용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최고위원회 현장 최고위원회가 대구에서 열려서 저 송영길에 대한 복당을 결의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정성현 대표님과 어제 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해서 페널티가 없도록 본인의 요청으로 복당하는 것으로 처리가 됐다고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의미가 있고 오늘은 아시다시피 1960년 2월 28일
이 3.15 부정선거의 전 단계로 이 2.28 우리 대구 학생들의 의거가 있었던 그 날이기도 합니다. 이 상식적인 날이고 또 저는 저희 결혼 39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되고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가 윤 어게인으로 갈 것이냐, 뉴 이재명으로 갈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송영길의 메시지는 우리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뉴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 다시 윤 어게인으로 가서는 대구 경북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6천의 시대, 주가 7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버스에 투자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이런 퇴형적인 윤 어게인 세력에 대구 경북이 포획돼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경북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 대구 경북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전한길, 손영보 이런 사람의 주술에 걸려서 마치 피리 속에 끌려가는 레민대처럼 절정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 뉴 이재명으로 가는데 그 뉴 이재명의 선거에 세운 분이 바로 신인규 변호사 김상욱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죠? 네. 완전 재미있어지겠지요? 네. 절대 떠나지 마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저 선생님 뭘 위해서 화이팅 기다려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우리 지금 25분에 기차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제가 우리 좀만 좀 우리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김성호 의원님 사회는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이 아주 정말로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제 촌철살이 좀 김상욱 의원에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일 보실 때 송영길 대표가 지금 본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보다 더 힘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후배를 아끼는 마음으로 본인의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용기를 잃지 마라. 용기를 주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후원금을 100원 저는 처음에 되게 부담도 왔어요. 근데 되게 어렵게 사시는데 또 그때 감옥에 계시거든요. 이렇게 마음 내는 분들 저 못 봤습니다. 진짜 감동이고요. 저 그리고 시간이 많이 잡힐 것 같아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좀 대구 시민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좀 서서 말씀 좀 걸쳐드리겠습니다. 대구도 울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도 울산도 경북도 시민 혁명이 필요하고 지금 시민 혁명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주인 누굽니까? 그런데 지금 대구의 주인 시민 맞습니까? 그럼 누가 주인이죠? 지금 영남 보면 소수의 권력자와 기득권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시민이 없습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단순히 선거로 사람 뽑는다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 감독하고 그래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대구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무차 말씀드렸지만 대구는 못 살 수 없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이공대학들이 있습니다. 이공계 인재들이 엄청나게 배출이 돼요. 인구도 많습니다. 교통도 좋습니다. 들판도 넓습니다. 2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대구에 기계공업, 전자공업, 연구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전국에서 제일 못 살고 미래가 안 보입니까? 작년에 CRTP 마이너스 상승했죠. 왜 이 모양일까요?
정치가 시민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를 위해, 기득권을 위해 기는 거니까 시민들이 부여한 그 소중한 권력과 예산도 자기들이 뱃속만 살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잘 사는 사람들은 자꾸 더 잘 살고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점점 못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해야 잘 사는 겁니다. 민주주의 못하면 못 살아요. 우리 대구 시민들께 더 널리 알립시다. 더 잘 살려면 민주주의 해야 하고, 민주주의 하려면 시민이 주인인 줄 알고, 시민 무서워하고, 시민 바꿀 줄 아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하려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실용,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구 경북 동지들께서 함께 열어 주십시오. 그 시작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대구도 경북도 또 제가 있는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4년이 더 간다면 저는 구제불능이 될 것 같습니다. 4년만을 가지고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민주주의를 하려는 시민혁명의 각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가사표 때문에 이것만 있다가 자 김남호 의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본인은 이제 잔치집에 와서 축하 안 해주고 억지만 나보고 하는데 자 김남호 의원 혹시 대구 사람인 아십니까 여러분?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왔고요. 부친과 모친이 승용장 노동자 그리고 식당일 하면서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다 반갑습니다. 대구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좀 더 올릴게요. 제가 울산서 파란 공단풍을 불어올릴 테니까 대구에서도 파란 말을 막 불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불어라 하면 공단풍 해주시고 마지막에 더 불어 해주시죠. 더 세게 불어야 되니까. 자, 불어라! 하나, 둘, 셋, 더 불어! 자, 김상훈 정말 끝내줍시다. 시작! 자, 저한테 집중해 주십시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잔치집에 가면 음식 잘 먹고 간 사람들이 소문을 내봤었는데요. 야, 내가 교수하고 좋은 시간 듣고 결혼했다라기보다 내가 대접 잘 받고 갔다. 이런 소문이 나면 그 집안이 참 예의범들이 있는 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성인의 배출판 기념회에 우리가 가장 그래도 의미 있게 우리 김상욱 의원에게 이렇게 칭찬의 말씀 먼저 해주셨는데 본인 출판 기념회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많이 들으세요. 제가 그 김상호 본인의 그 후원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궁금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제가 당대표 당선될 때 아니 이해찬 선배님과 당대표 제가 떨어졌잖아요. 김진표 후보님과 제가 2등을 했는데 그때 이해찬 후보를 유일하게 이긴 지역이 울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 정치의 고향이 인천에서도 제가 이해찬 후보님한테 졌는데 상당히 큰 차로 이겼어요 울산에서. 네, 울산에 대한 제가 애정이 많습니다. 우리 하필 울산에 돌리기 많은데 왜 김상욱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 이재명을 가지고 이게 가치이냐 그럼 구 이재명은 버리고 유 이재명 하자는 거냐 이런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유한 것은 구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진화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평민당을 만들고 끊임없이 변화를 했습니다. 뉴 BJ 플랜을 만드셨고요. 새롭게 새정치 국민을 만들었고 또 그걸 새천년 민주당으로 진화시켜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대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외롭게 이 민주주의의 지조를 지키고 이정도 실장님 다 와 계시더라고요. 전부 다 우리 진홍환 선배님, 다 억울할 때 평민당 때부터 DJ 환대했던 대구 지역에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교류하고 쌓아가면서 진화 발전에 가자는 것입니다. 뉴 이재명은 구민주당을 벌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발전해 가는 것이고 더구나 이 국민의힘이 완전히 보수를 넘어서 내가 윤석열이다, 내가 황교안이라고 외치는 이 장동혁 체제는 그런 보수가 아니라 그리고 조갑듯이 말했다면 저는 미친 정당이고 저는 아예 정당 예산을 해야 될 정도로 보수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중도 보수까지 우리 민주당이 쌓았겠다. 이 확장된 흐름을 저는 뉴 이재명이라고 보고 이게 정다산 선생님의 이 실용적인 시작파의 이 김대중 대통령의 실사주신 이재명의 그 실용 정치로 진화 발전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좋은 방송이 되려면 함께 힘을 모아서 외치는지 혼자 외쳐보다 안 되면 빨리 분단하는지 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 마음 잘 받겠습니다. 자, 그분들의 이런 불공, 결국은 그분의 모니터가 되고 있다는 데서 우리 신규변호사님. 저는 이제 사실 보수가 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국민들께서 다 원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최근에 뉴 이재명이라는 이 사회 현상 자체가 저는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큰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뉴 이재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고 있는 실용, 국익, 그리고 통합의 관점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과거의 어떤 이념이나 진영이나 어떤 선악적 이분법을 가지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과거의 낡은 문법을 좀 버리자라는 게 저는 뉴 이재명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컴퓨터 프로그램도 2.0 버전, 3.0 버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음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더 넥스트,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라는 차원에서 뉴 이재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번에 TK 지역에서도 아마 이런 변화의 바람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불 걸로 예상하고요. 저는 그 중심에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국익적이고 가장 통합적인 정치를 해온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송영길 대표님께서 저는 그 중심에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객이면서 실제로 출연자이신 우리 한 500분 이상의 시민 여러분이 따라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람하시면요 방송 사고 나니까요 좀 더 집중해 주시고 박수 칠 때는 더 열렬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송영길 대표에게 진짜 큰 선물을 했습니다. 서울에 콘서트가 있다는 걸 알고요. 그 전에 절묘하게 맞췄어요. 최고위원회에서 가장 환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최대치의 배려를 해서 송영길 대표를 정청래 대표가 완전히 이렇게 잘랐습니다. 을상고 좋아했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안 봤는데 얼싸고 안 했는데. 아니 정치도 많은 정치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어쨌든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우를 갖춰서 하더라고요. 원래 최고위원회가 다음 주 초에 대행으로 되겠다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님과 어제 통화를 했더니 그런데 어저께 서울 그 출판기에 축사를 보내라고 했더니 입당이 안 돼 있으면 축사를 보내기가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급히 대구 현장 최고위에서 통과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게 있으십니까? 아니 아무튼 우리 제가 정청래 대표님이 사적인 대화할 때 저한테 형님 그러고 이렇게 도시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청래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당으로 돌아가시면 지금 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으니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의한 대표님 나오고 좀 싸움치려고 아닙니다. 하지 말고 다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래서 뭐 민주당 이렇게 하다 그러면 정권을 내고 잘못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알아치라고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제가 반성이 되는 게 제가 국회의원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젊은 피 수혈로 1호로 제가 최초 국회의원 젊은 37살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모셨고 문재인 대통령 모셨으니까 제가 국회의원 5선 하는 동안 집권 여당 국회의원을 더 많이 지내는데 나라는 시간도 없는데 그 소중한 기간 동안 네가 뭐 핵심 의원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당 의원 동생이 왜좀 열심히 못했냐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이재명 정부도 너무나 소중한 기간인데 이것을 우리가 허투루 보냈다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윤석열 같은 사람 개물 정권을 탄생시키게 혹시나 못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기회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긴장이 많습니다. 이 하루하루의 소중한 시간을 불필요한 우리의 분열과 서로 갈등으로 이 정치적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정말 이걸 모아서 인과 발전에 공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소위 정치적 자본, 폴리티컬 캐피탈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를 사적인 각자가 사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폴리티컬 캐피탈, 이 정치적 자본을 갖다가 쓰고 부담을 주는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 국가를 위해 이게 에너지가 쓸 수 있도록 모아줄 것이냐. 얼마나 어렵습니까? 트럼프하고도 부딪혀야 되고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부딪혀서 이 정말 가까이지 정부 이런 사람 부딪혀서 국가의 이쪽에 실현을 시켜놔야 되는 게 국가 원수입니다. 우리가 좀 힘을 잘 좀 에너지를 이 당이 모아줘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수를 안 치시는 게 소통하고 헌신되고 치려면 확전하게 쳐주셔야 되고 제가 어제 민주당 다섯 문재인 국회의원 한 분한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송영길 선배가 일단 다른 소식을 듣고 야 이제 제대로 된 역추가당으로 들어왔다. 중심을 좀 가져주면 결국 우리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인데 이제 그쪽으로 결정적으로 에너지를 모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균형추라는 이야기를 신변호사 당내 역할이 어떻게 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번 지방선거를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저는 민주당이 초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그것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정말로 또 연결되는 연동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 뉴 이재명 흐름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중도 보수로 향한 확장의 그런 어떤 쇄민선의 역할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TK라고 하는 어려운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출마하셔서 민주당이 선택을 받는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 정치가 늘 보여왔던 좀 비생산성, 이념과 진영과 어떤 선악적 이론법에 매여서 서로 싸우다가 그냥 나를 다 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좀 그만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뉴 이재명의 흐름에 대해서 전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하는 지지율도 뭐 60% 이제 후반대까지 가고 있고 특히나 중도에서는 70% 초반대까지 지금 지지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쪽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 경영의 마인드를 우리가 조금 더 민주당이 더 따라가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민주당이 그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나이가 딱 이제 40살이 간 넘었는데 저보다 밑에 세대들 20대, 30대가 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싸늘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그 세대들이 태어났을 때는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그 세대들에게는 민주당이 눈 뜨고 태어났을 때 여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도 기득권화 돼 있다라고 그 세대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런 구도가 좋고 상황은 좋더라도 민주당이 더 많은 젊은 세대들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혁신과 변화의 몸부림을 더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소영이 대표님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박수를 주시면 이런저런 해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신입들도 나이 40밖에 안 돼. 노안인가요? 예. 저보다 한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용맹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어쨌든 지방선거 이제 앞두고 원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균형적으로 이제 자리로 잡고 계신데 지방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앞서겠다라고 하면 물론 이게 이제 오바해서 또 여권이 떠나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완벽하게 지도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둬야 됩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이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홍준표 야당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민주당 선거위원회를 맡아달라. 그 짜고 날짜를 이게 잡냐. 그래서 공교롭게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그 다음날이 지방선거가 보니까 우리 사회를 지키고 있는 냉전적 지역주의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발견이 탈이 안 되게 됐어요.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둘이 손을 잡는다 그러니까 이 대국 영국에서 아무리 발견이 종목을 터놓고 아니 자기들이 하늘처럼 보시는 천동 미국 대통령이 걱정하고 악수를 하고 서로 웃는다는 것도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왜 저는 김종현 선배님한테 무조건 대구시장 나오고 됩니다. 나오십시오. 행안부 장관 한 달 더 해서 뭘 하고요. 그걸 못 나오시더라고. 정말 이렇게 그렇게 너무 답답해. 홍일학 선배랑 같이 제발 나와라 말이야. 김영순한테도 예술장관 하루 더 하면 뭐하냐 이런 거. 여기 정부가 예술장관이 올라갈 테니까 빨리 사표 내고 부산시장 나와라 했더니 부산시장 오거돈이가 있는데 뭐 오거돈이 다섯 돈 나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이 안 맞는데 우리가 너무 이때 김영순 예술장관 나와서 무조건 당선됐어. 오거돈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김부겸 선배 만나서 임대윤 우리 여기 계신 임대윤 선배가 나왔잖아요. 이러다고 싫어다고. 임대윤 이분이 2018년도 대구시장으로 나와서 40%로 올렸고 40%. 아마 민주당 역사상 대구에서 40%는 처음이잖아요. 그때 김부겸 선배 나와서 무조건 당선됐어요. 그러면 김부겸, 김영춘 두 사람이 부산시장, 대구시장이 있었으면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떨어질 수가 없겠죠. 거기다 오거돈 무슨 사건을 그만놓지. 박원순 시장도 무슨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위에 사건에서 그런 거 나서 선거를 치니 24만 원 전에 강주도 가고 너무 안타까워. 그때 불개도 다 이겼습니다. 말하셨다시피 오거돈 이겼죠. 송철호 이겼죠. 김경수 셋다 이겼는데 이 세 분이 다 법적으로 다 문제가 돼서 중간에다 그걸 사격을 했으니까 우리 이 보리형 주민들이나 죄송한 게 이걸 한번 다 보여줬는데 부산에 9,000장 거의 다 쓰였습니다. 한 명 빼놓고 기장군이 하나 빼놓고는 다 국민력이 다 이겼어요. 시호도 거의 다 싹쓸이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렇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무서울 정도로 지방선거를 승리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놀라서 그런 우리선에 헤매버린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지방선거 승리도 승리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시점을 그 선거에 이 시정과 공정을 하지 못하면 역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이기는 과정을 잘 조직해서 제2의 2018년도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중앙선대부 경북이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중요하다.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하고 또 김현중 기사기로 해서 선언해야 한다. 자, 영남은 그냥 버려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서울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5일 날 부산에서 제가 북극 항로를 가지고 제가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변성환 위원장도 꼭 좀 송영길 대표님 와주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방선 승리가 대구 경북과 부울경의 승리가 승리잖아요. 수도권 봤을 때 부울경의 승리를 하려면 부산에 지금 전재수 의원이 지금 이길 가능성이 있지만 또 우리가 남이가에서 언제 역풍이 불지 모르니까 부산에서 일하면 10% 15% 이상 우리가 이겨야 본 선거에 투표장에 들어가고 투표가 1번으로 안 가고 2번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재수 김경수 다시 이기고 부산에 지금 우리 김상훈이 나는데 사실 저는 김상훈이를 아끼는 마음에 국회의원을 더 오기를 바랬는데 이분이 자기가 안 나가면 도저히 울산에 그 김부겸을 이길 수가 없어서 나가게 돼서 제가 안타까워서 본회의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승리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김상훈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진보당이 이번에 나오잖아요. 진보당 전 국회의원 분이 네. 나와서 거기는 현대차 노조가 있고 한 10에서 15%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이거는 연대를 해서 연립정부를 만들어라. 울산시 연립정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진보 세력과 같이 연대를 해야 단순히 선거에 이기는 연대가 아니라 남경필이가 부지사를 민주당한테 주어서 연립정부를 한 것처럼 확실하게 같이 진보 세력한테 그만큼 지분을 주고 저는 신뢰를 가지고 울산 연립시정부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부겸 총리도 계시고 우리 홍일학 재선 기원도 계시고 홍일학 대구를 시장관님도 하시고 임대윤 선배도 계시고 또 이재용 전 양정부 장관도 계시고 이낙선 같은 분들이 있는데 대구 경북에 대해서는 누가 후보냐 아니냐 이게 좀 하는 것 같은데 홍대 대표님의 대안을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여기 오신 분들 다 또 출마하려면 시장도지사 후보가 좋은 사람이 나와야 또 구청장, 뭐 시의원, 의원 다 또 기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저께 인터뷰에 제가 조국 혁신당한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종로가 정치 이번 종로 국회의원을 해소할 수가 있었잖아요. 종로 국회의원 자리를 버리고 부산에 가서 떨어진 거잖아요. 또 떨어지고 바보 노무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유서에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현충원에 묻지 말고 동네 묻어주고 작은 비서가 하나 세워줘라라는 그 유서의 말이 은성근 선배님이 이 유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신라대 공무원께서 내 시신을 바다에 수장해서 동해 용왕이 돼가지고 외국의 침입을 받는 이 국가의 수호신이 되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현충원에 묻히지 않고 내 고향 봉화마을에 묻어서 이 지긋지긋한 냉전적 지역주의의 파열고를 내고 민주주의에 살아있는 영남 지역의 민주주의에 살아있는 불꽃을 지키고자 당신의 몸을 그 봉화마을에 묻어라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봉화마을이 우리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고 우리 영남인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봉화마을을 찾으면서 노무현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의 최후의 보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는 민주주의의 산훈련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회에서 국회의원을 우리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여기에 더 이상 김부겸 찾지 말고 그래서 대구에서 자주적으로 좀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왜 싸우는 아니라 이 대구에 지금 허수 위원장도 계시고 그렇지만 정말 대구에 저 같으면 내가 대구면 내가 대구시장으로 출마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래서 제가 아니 조국 혁신당한테 그러죠. 내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으로 출마하겠다. 왜 호남을 돌아다니냐. 아니 쇠빙성이 영남지가 싸워야 쇠빙성이지. 왜 부동에서 이상중기 설립해서는 안 되잖아. 무슨 이상중기 배가 되면 되겠습니까? 쇠빙성 뭐야? 가장 어려운 전선에서 먼저 뚫고 나가는 게 쇠빙성 아닙니까? 그게 노무현의 정신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싸워서 얻어가지고 아까 말씀 울산처럼 선거 연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그러한 저는 그게 바로 조국 혁신당이 저는 나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혁신당
왜 갑자기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렇게 말좀 아니, 나는 대구 경북 지역은 저는 김부겸 선배 계속 오라도 안 오잖아요. 나 홍일학 선배도 아쉬운 게 아니 본인이 나가지 왜 김부겸 김경래가 안 나가버리냐고. 계속 뭐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거 단독 보도입니다. 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 홍일학 선배님 더 이상 김부겸 그 총기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이 나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제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이 이제 원팀으로 한 사람을 우리가 시장으로 만들자고 했을 때는 모든 걸 던져서 정말로 윤석열한테 맞서 싸우듯이 정말로 꼴통 도시가 되어 있는 이 대구 경북의 국힘 후보하고 이렇게 한번 맞붙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대구 출신 무조건 나가 싸우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싸우는 분한테 후원 회장을 하실 수 있죠. 물론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 제가 좀 이제 아프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곳이 대구 경북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 이 땅이 그냥 보수의 성지처럼 되어 있는데 또 서울에서 보면 그냥 태어난 게 서울이니까 서울 사람 되고 태어난 게 호남이고 호남 사람인데 나는 원래 성향도 정의롭고 바르고 평등한 세상을 지향했지만 이 지역에서 앞에 우리 앉아 계신 박정용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87년 그 직선제 정치할 때 경북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죽기 살기로 목숨처럼 했는데 서울에 태어난 사람은 다 국회의원 3선 4선 했는데 여기에는 중앙당에서 기회도 주지 않고 필요할 때는 표 찍어주세요 표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대구 경북은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잘해보라 이게 너무 억울하다는 게 제가 이제 대구 출신으로 늘 드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송 대표님의 생각.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구 경북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배려하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례대표 지난번에 김영건 의원님 이번에 이제 임미애 의원님이 되셨죠.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더 비례대표에 더 배려를 해서 경북 이분들이 이제 비례대표를 또 홀릴 게 아니라 한번 비례대표는 그때를 이걸 인큐베이터를 해서 영향을 키워서 이 지역에 접근을 시키고 지역구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 그런 선수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치인들이 이재명 정부에 좀 참여를 해서 좀 더 폭넓은 공간에서 국정 운영의 경험을 쌓고 그렇죠. 그 경쟁력을 가지고 또 지역에서 붙고 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이 선순환 구조를 민주당이 제도적으로 좀 보장을 해야 하는데 낙후 지역 필요할 때는 표 달라 당대표 나오면 막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그냥 뭐 돌아가면 문산 쳐다보듯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송 대표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죠? 저는 이제 이번에 1인 1표제가 통과되면서 1인 1표제가 기본 원칙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감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호남의 당원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영남은 당원 숫자 아마 저기 전북 어디 당원 숫자가 있는데 영남 전체하고 똑같아요. 그럼 영남의 우리 민주당의 대표성, 정당을 취하는 우리 민주당의 전략적 포인트로서 1인 1표제만을 가지고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남의 당원들은 너무나 무력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도 상원제를 왜 두느냐. 하와이도 상원 의원이 2명입니다. 전계 50개 주에 인구수와 상관없이 2명씩 상원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하원 의원이 50명이 됐다. 50명. 하원은 50명인데 캘리포니아도 상원은 딱 2명밖에 안 줍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역 대표성,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조화시켜서 갈수록 소외되가는 지방이 정치적으로 더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게 미국의 연방 구조잖아요. 근데 우리 당도 우리 영남의 뿌리를 내려왔는데 당원 수로는 게임이 안 돼. 근데 1인 1표제로 막 다 해버리면 어떻게 영남의 그런 그 목소리를 우리 민주당이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이냐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박수는 가장 절절한 박수로 들렸습니다. 신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위치에서 인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안동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죽기 살기로 뛰면서 대구 경북에도 보수를 하고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까 여기 오면 왠지 근본적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읽어주셔야 돼요. 대구 경북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안동에서 득표율 얼마 하셨는지 압니까 여러분? 20% 초반. 예를 들어서 전남 부흥이다.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그 지역은 전남 평균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이야, 경북 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똑같은 비율로 그렇게 이제 지지를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이제 현실이니까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저는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보수가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가 그러면 길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결국에는 보수라는 거는 우리 공동체에서 뭘 지키겠다, 뭘 지켜야 되는데 그 무엇이 빠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무엇이 빠지고 자기들 이익과 기득권에 집착하다가 윤석열 만들고 내란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수가 제대로 되려면은 무엇을 지킬 거냐? 그럼 결국 저는 우리 헌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수는 우리 헌법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때 우리 헌법을 지키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도 보수 실용의 확장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을 대구가 앞장서서 지키자. 문어게인으로 갈 게 아니라 뉴 이재명으로 가가지고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저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치인들 우리가 혼내주고 새로운 나라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자. 전 이걸 가지고 정말 TK에서 외친다면 저는 사실 우리가 내란을 겪으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딱 유익을 두 가지만 꼽자면은 하나는 윤석열 임기 단축시킨 거고요. 두 번째는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저는 어마어마하게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TK에서 헌법을 지키는 선거로 저는 한번 이번에 구도를 만들어 간다면은 정말 TK에서 아주 저는 기적적인 성과들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그 죽산 조봉암 선생이 저희 인천 강화도 출신입니다. 제가 인천 시장 시절에 죽산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이게 대법에 재심이 돼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승만 정부 때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이 농지 개혁을 주도하지 않았다면 6.25 때 우리가 공산화됐을 겁니다. 그 농지 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에 농지를 부여받은 소장인들이 남로당의 선전선량에 넘어가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토대가 됐거든요. 그 이승만 이박수권에서는 그걸 다 이승만의 업적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죽산인 겁니다. 죽산. 물론 죽산을 초대 농림장으로 임명한 이승만의 그 해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산 조봉암이 주도를 해서 농지 개혁을 성공시켰는데 그 죽산이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에 2번 출마했습니다. 두 번째 출마했을 때 1956년 해공 시디키 선생이 출마했을 때입니다. 해공 선생이 여러분 호남선의 비 내리는 호남선 노래처럼 선거를 일주일인가 앞두고 돌아가셔버렸어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후보를 교체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후보가 없이 대선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공에 찍을 표가 죽산한테 찍어서 죽산이 표가 많이 나왔는데 대구, 경북, 부울경이 전부 죽산이 이승만을 이겼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그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표가 영남에서 나왔어요. 죽산 조봉암의 표가. 저는 대구, 경북이 충분히 변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이 228 대구가 사건인데 그때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러분 60년대 아시다시피 이승만은 대통령이 게임이 끝났고 그 이기부기를 당선시키려고 장면 부총리가 여기 대구 어디 천변에 지금 무세워놓는데 그 못 나가게 그거 막다 보니까 반발한 학생들이 여기 228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228 정신, 고등학생들이 느꼈던 그 대구의 정신을 다시 저는 되살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보다 저는 이제 대구 역사를 잘 알고 계신 우리 이정우 선생님 앞에 계시지만 뭐 노무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셨고 대구가 어떤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는지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송 대표님 오늘 대구에서 이런 행사 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는 기회 이렇게 갖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가볍게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몇 명 오셨는지 알아요? 제가 바깥에서 카운팅을 해보니까 송영길 대표 출판 기념회에 2,000명이 되어 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는 이곳이 대구 그랜드 호텔이면 대구 수성구, 대구로 따지면 뭐 제일 정치적으로 보수색이 강한 지역인데 여기에서 와 20명 이상이 왔다. 한 3주 전에 여기에서 누군가가 출판 기념회를 했거든요. 누군지 아십니까? 방지수. 황진숙이 여기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그때보다 최소 2배 이상이 송영길 출판 기념회에 왔다. 자 일단 운세는 제가 마쳤고 풀이는 진규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구와 인연이 깊거든요. 제가 로스쿨을 경북대 졸업을 해서 27살에 제가 대구에 혼자 내려왔고요. 제가 또 군 생활을 제가 경북 김천에서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30대 처음을 제가 경북에서 지내왔는데 제가 느낀 TK의 정서는요. 이분들 애국심이 정말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애국심이 높으셔가지고 저는 정말 그 애국심을 가지고 윤호기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금 따라가는 이 소위 말하는 장동혁과 국민의힘의 이 헌법의 붕괴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옹호하고 계속 그걸 가지고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번만큼은 우리 대구와 경북에 계신 우리 시민분들이 정말 그 애국심의 발로로 이번에 잘못된 이 헌법에 무너진 것들 다 바로 세우고 윤석열 정권을 여전히 잘했다고 부르짖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회초리 한번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중도보수 실용 확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정말 TK의 민심이 전과는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 초선 의원 때 대구를 사랑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초선 때 그때 대구 사랑 의원 모임 아마 이재용 장관님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대구와 다른 지역구, 수도권 지역구 자매견을 먹고 했는데 지속적 현상이 없잖아요. 선거 때만 딱 와서 다 없어진데 아마 여기 진호만 선배님 있어요? 가버렸어요? 가셨는가요? 어찌됐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20년이 넘도록 우리 현종인 어디 계셔요? 여기 살아있는 중인인데 제가 이분이 김대중 때부터 뛰었던 우리 민주당의 산적선데 제가 초선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매번 대구 경북을 제가 찾았습니다. 아예 제가 영천에서는 그때 영천 보궐선거에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휴가를 영천에서 보내겠다. 실제로 가족들 데리고 와서 영천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과 인연을 맺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민주당이 선거 때만 떴다고 있다가 가면 안 돼요. 유시민 씨도 한번 출마했다가 떨어지니까 그냥 가버렸잖아요. 김부겸 선배는 떨어진 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번 당선시켜 줬는데 가버렸잖아요. 또 다른 데는 이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좀 길게 뿌리를 내리도록 아무튼 집요하게 해서 우리 대구가 변화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힘으로 분단의 벽을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구가 이재명으로 이재명 대통령 힘을 모아준다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바늘구멍처럼 안 보인다는 남북관계를 뚫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께서는 이제 당으로 이제 복당하셨으니까 대구 경북에 있는 훌륭한 정치인들 많이 이제 선거에서 이 정부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걸로 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대구 경북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기다릴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먼저 나서서 해야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정말로 박수 소리가 나려면 양손이 맞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싶어요. 제가 우리나라 재미교포가 250만 점 됩니다. NB 김이라고 이런 거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로 연방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하원 의원 2번인가 하시고 우리 김창준 씨가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2번인가 3번 하셨죠. 그때 우리 언론이 우리나라 최초로 미 연방 하원 의원이 재미교포에 당선됐다고 막 우리나라 언론에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 김창준 이후로 현재 우리 재미교포가 4명이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고 최초로 NB 김이
연방 상원이 됐는데 저하고도 친합니다. 자주 갈 때마다 만나는데 키도 크지도 않고 조그만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피부색도 이 동양색의 키도 크지 않고 조그만한 분이 거기 흑인, 라틴, 스페인에 다 표를 얻어서 백인들까지 표를 얻어서 이 연방하고는 2번 하고 상원원이 되냐고. 상원이 되면 대통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케냐 출신도 대통령이 나오는데 왜 재미교포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제가 재미교포에서 갈 때마다 이렇게 제가 하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외국에 표현이 다 쓰러잖아요. 정말 이재국 어린애 92년생이 정말 가서 세계를 다 쓸어버리는 이 대한민국의 DNA 대단한 겁니다. 저는 재미교포 미국인 중에 미국 대통령이 나올 날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아니 같이 대구 출신의 대구에서 초중고 나오고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선이 못 되냐고. 흑인들 표로도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왜 저한테 꾸지라고 그러세요? 자, 이제 일어서서 이제 저도 패션 코드를 좀 바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로 재밌는 이야기로 마무리해요. 이게 모든 방송은요 끝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이 별로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재밌습니까? 네. 재밌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송영길의 콘서트 이 분위기 종합 평점을 좀 얘기해보죠. 오늘 솔직히 서울에서 내려올 때 한 2,000명 정도 와서 이렇게 성대히 열릴 줄 알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100점 만점에 오늘 이 출판 기념회의 점수 먼저 한번 매겨주세요. 저는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입니다. 만원짜리 붙여요. 야, 100점이면 만원짜리 붙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기사의 우리 김원호 대표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한기사 대표님 오셨습니다. 저희들 학창 시절에 해방전사 인식이라는 그런 책 가지고 대한민국의 해방전후 역사를 정말로 목숨 걸고 책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고요. 이번에도 송영길 대표가 목숨 걸고 이 나라를 바꾸겠다는 그 의지 먼저 제안하셔서 이 책을 다 기획해 주신 원로 언론인이면서 출판계의 정말로 산적이신 김원호 선생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도 이 질문을 소개도 해드리고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짧게 일단 하겠습니다. 이 책을 내고 나서 가족들이 읽어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요? 그 그림 그려놓은 거 넣었다고 좋아했어요. 좋아하세요? 재밌어요. 여기 CC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들이 주한이고 딸이 현주고 이제 여사님이 남영신 여사인데요. 이분들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또 썼어? 하도 책을 자주 쓰시는데 책 내용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책을 어떻게 쓰세요?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 있는 거 아시죠? 송영길은 똑똑하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책을 어쨌든 잘 쓰셨고요. 김원호 대표님 책은 많이 팔렸습니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으로 보면 좀 덜 팔리는 얘기도 하고요. 자, 이제 좀 아픈 질문이 있어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은데 송영길 대표는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청년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제 아들, 딸과 대화하는 자세로 좀 더 깊게 다가가서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듣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뉴 이재명의 새로운 흐름에 동참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20대, 30대들이 뭔가 불만이 몰라다가 이 유튜브에 뭔가 좀 한쪽에 편향된 정보를 듣고 윤어게인 마치 윤석열이 무슨 애국자인 것처럼 뭐 착각을 해서 윤어게인으로 가시는 분들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저는 윤어게인을 뉴 이재명으로 돌리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